네, 들어가고 있겠지? 어려워요. 특히나 이 기본 연습 레벨 2라고는 하는데 90, 11, 12 중에서 9번, 10번, 11번은 레벨 3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기한테는 아직 본인한테는 와 이거 나한테는 좀 넘사벽인데 내 역량 오반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경험도 이게 아니야. 예.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왜 아주 극악한 산악지형에 살던 애들은 웬만한 산 보면 산 같지도 않아 보이고, 예,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자기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기 레벨에 맞는 쉬운 문항들만 볼 수 없고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도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 너무 커가지고 조건도 자잘하고 해서 그림만 딱 띄었어요. 예, 문제는 자기 문제집으로 읽으세요.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코사인 파이 x 라고 하면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주기가 2인 녀석이고요. 주기가 2인 녀석이고 여기다가 y는 m을 그었대. 어딘지 몰라.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A1, A2, A3라는 교점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일 때 y는 마이너스 m도 그었대. 그러면 B1, B2, B3라는 교점도 생기겠지. 그랬을 때 지금 조건이랍시고 준 건 뭐가 하나 딱 있냐면요. A2, B2, B3, A3. A2, B2, B3, A3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에 이거 사다리꼴이라고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아주 정확한 명칭을 붙이자면 등변 사다리꼴이 될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꼴 중에서 이렇게 윗변 아랫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잖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막사다리꼴이고 양쪽의 옆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이 양끝각이 서로 같다를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이건 등변 사다리꼴이 될 겁니다. 이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성 때문에.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가 2루트 3이래요. 그걸 줄 테니까 m 값하고 여기 다 구해가지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A2, B1, B2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시작해보죠.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게 된 이거 그림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널떡하게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까지인데 조금 넓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m이 지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m도 이렇게 지나갔고요. 네. 그럼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인지하는 데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코사인의 그래프가 여기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좌우 대칭, 또 여기를 가운데로 생각해보면 점 대칭 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여기를 L이라고 당장의 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L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데도 L일 거라는 거예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위쪽으로 M이나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M이나 이 대칭의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같은 간격일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선이 지나가다가 이 주기함수라는 것의 특징이 자기 높이가 다시 나오는 곳까지를 주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 점과 내려가다 만나게 되는 이 점 사이의 이 간격이 곧 주기일 거라는 거예요. 주기라는 건 꼭 여기서부터 여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옮겨가면 계속 마찬가지로 주기의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함수값이 반복되는 단위를 주기라고 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주기 2라고 했죠. 주기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변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요걸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한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뭔가 서광이 비치죠? 윗변과 아랫변을 합쳤더니 그 길이가 2라는 거야. 그리고 높이인데 m에서부터 마이너스 m까지가 높이니까 이 길이는 2m이 되겠죠. 2m. 한 그 넓이가 2 루트 3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렇게 지워지면 2만 남고 그 2는 얘가 지우고 2m 한 게 2 루트 3이니까 m은 루트 3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 해결이 돼 가는 거죠. 루트 3은 그냥 값이 아니고 특수각 값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2분의 루트 3 이런 값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2배로 올라간 상태에서 높이가 루트 3이 됐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는 2분의 루트 3이 곱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가보면 코사인을 첫 번째 2분의 루트 3 값으로 하는 특수각이 원래는 얼마여야 되냐? 원래는 코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3이야? 라디안으로 대답해.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얘는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갈 값이 이 전체적으로 6분의 파이를 만들어주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 돼서 그 높이는 루트 3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차점이.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 녀석은 원래 있던 그 간격을 파이분의 1로 압축을 한 놈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다가 계속 파이를 빼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이 교점은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로 할까? 자, 여기가 6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이게 2분의 1일 거 아닌가? 뻔하게도.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서 6분의 1 더 나가면 6분의 4. 여기가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일 거 아닌가? 아니 6분의 1이 아니구나. 1 빼기 6분의 1 얼마예요? 6분의 5겠죠? 여기가 6분의 5가 됩니다. 숫지로. 그리고 다시 요만큼이 이게 반죽이니까 이 반죽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그럼 1에서 6분의 1 빠진 거, 1에서 6분의 1 더한 거. 여기가 6분의 7이 되겠죠. 6분의 7. 지금 알고 싶은 길이는 L이잖아요. L은 6분의 7에서 6분의 5를 뺀 6분의 2, 즉 3분의 1입니다. L 길이가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2, B1, B2의 넓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죠. S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여전히 2m이에요. 2 루트 3. 나왔죠? 네. 이 정도. 다음, 이거 많이 어려웠을 텐데, 아이고, 씨, 결국 가리네. 두 자리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예요. 이게 이제 그 미적분에 가면 미적분이요. 그 이과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 있었다가 그나마도 사라져버린 단원이 하나 있어요. 삼각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하는 단원인데 이제 이과들만 배우다가 언제부턴가 사르륵 사라졌어요, 또. 그래서 이제 아무도 배우지 않는 단원인데 그걸 여기다가 끌어다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3분의 n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게 서로 같대. 예, 같대를 저 각 부분의 복잡함을 신경 쓰지 말고요. 사인이라는 그래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고가 반복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다고 쳐봐. 이 값 자체를 t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t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t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이거의 x값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가 이제 이 사인 값을 높이를 같게 만드는 x들이잖아요. x들이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인 값이 서로 같아지냐면요. 파이에서 요 첫 번째 값인 알파를 뺀 것을 집어넣었을 때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아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2파이거든요. 2파이에다가 저 알파를 더하면 같습니다. 다시 3파이에다가 알파를 빼면 같습니다. 뭔가 패턴이 느껴져요? 정수 파이 플러스 예각이라고요. 정수 파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예각. 마이너스 예각. 근데 여기서 얘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또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얘뿐만 아니라 내가 얘를 끄집어 올렸을 때도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접어 올렸을 때 같으면 하면 알파하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뿐만 아니라 파이 플러스 알파도 같은 높이가 되고 2파이 플러스 알파뿐만 아니라 2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이 높이가 사인의 높이를 같게 만드는 대상이, 예, 정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지간 첫 번째 근 이렇게 됐을 때가 높이가 서로 같아지는 애라는 거예요. 접어 올렸을 때.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아, 그래?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한쪽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쪽이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너 이렇게 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생각인데, 이건 하나는 플러스 세타고 하나는 마이너스 세타고 이게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면 이 세타는 모든 실수니까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된다면 아무 숫자나 사라져버려도 되는, 그랬으면 가장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는 플러스 세타고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라서 지금 안 사라지는 걸로 보이거든. 이걸 내가 바꿔주는 거지. 어떻게 바꿔주냐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게. 사인 값하고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우리 사인의 변환 공식 중에 이거 기억나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아, 이 세타라서 헷갈릴래나? 이거를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 자체가 알파가 돼버리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해도 그 값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놈하고 똑같은 애가 절대값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요렇게 해줘도 같은 값이 된다고요. 얘랑 이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나의 각으로 보고, 파이 마이너스 그 값 해줘도 사인 값으로는 똑같은 값이 된다. 근데 이게 바꿔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3분의 n 플러스 2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이 마이너스 세타를 통일한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이쪽에도 문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사인 값의 높이가 서로 같아질 방법은 3분의 n 플러스 2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여기 있는 이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가 이렇게 그냥 같아도 되겠지만 어떤 정수 파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하면 요거랑 헷갈리게 되니까 좌우지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냥 정수 파이에다가 이 각 더한 게 얘랑 같으면 둘의 사인 값의 높이는 항상 같아진다. 라고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부차적인 효과도 생겨요. 이렇게 하면 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3분의 2파이와 3분의 2파이도 사라져요. 같이. 그럼 뭐만 남았냐? k파이가 3분의 n파이와 같다. 3분의 n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 정수 파이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붙일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냐라는 건데 n은 3k. k가 딴 조건 건 거 없죠. k는 그냥 정수라고만 걸었어요. 그러니까 n은 3k. 3k 뭐? 3의 배수. n이 3의 배수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관계를 얻어내라는 건데 좀 어렵죠. 이 개념적인 부분이랑. 응? 근데 저기서 세타 저걸 옆에 풀 때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른쪽 변은 안 바꿔도 돼요. 이거? 그 세타를 이거? 아니 안 바꾼 이유가 이거 마이너스 세타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우려는 게 목적이어서 한쪽은 그냥 놔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실수니까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걔가 없으면 좀 골칫거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는 앤데.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를 만들어 없애려고 하다 보니 파이 마이너스를 이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거 딴 거 아니고 n이 3의 배수이기만 하면 이 값이 이 두 개의 높이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질문이 뭐가 됐냐면 두 자리의 자연수 중 3의 배수인 것의 개수가 된 거예요. 질문이. 이 이야기로 아니다. 이걸 지울 일이 아니구나.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n은 두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3의 배수가 얼마지? 두 자리 12, 15, 18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두 자리 3의 배수 제일 마지막 수가 있죠. 뭐지? 99요. 99. 이거 몇 개인가 세면 됩니다. 이거 몇 개인가 세는 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이렇게 세면 헷갈리잖아. 등차수열로 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K 입장에서 보면 3 곱하기 4죠, 이게. 3 곱하기 5예요. 3 곱하기 6이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얼만데? 33이잖아.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 해서 연속된 자연수로 세면 1부터 33까지가 33개죠. 33개. 그 중에서 1, 2, 3 빼면 되잖아. 33개에서 3개 빼면
30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다. 예, 아주 옛날의 삼각방정식 풀인데 요거는 좀 와닿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만만치 않죠. 삼각방정식의 일반의 풀이 정석에 있지 않아요? 정석은 단어였지. 정석에게 20년 전 사라진 단어는 1차 변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저 처음에 삼각함수 배울 때 했던 거 같아서.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에서 정석으로 공부하고 나오면 한 5차 교육, 개정 교육안 정도 하고 이렇게 맞물려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하고 비슷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요거는 그래프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원이고, 희원이 보고 있냐? 난 널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날 계속 봐. 방정식이래요. 근데 합성함수예요. 합성 방정식이 0이 되는 값 찾을 때는 항상 바깥쪽부터야 얘들아. 바깥쪽부터. 그러니까 치환을 하려면 해. 예, 그게 더 잘 보인다면 t는 제로예요. ft는 제로. 그러면 ft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 ft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사인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애예요. 예, 주기는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애가 사인 2t입니다. 2t. 이걸 t축으로 그렸을 때 예, y는 ft. 가 0이 돼야 돼요. 네? 사인 2t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t 값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t 값들은 0,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의 정수배 단위들이죠. 물론 당연히 음수 값들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애들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그 t가 알고 보면 gx예요. 알고 보면 gx예요. 그럼 gx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gx는 파이 코사인 x, 코사인 x가 위아래로 3.14배 이렇게 찢어지는 애예요. 파이만큼. 그러면 여기 파이로 출발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녀석일 텐데 여기다가 이제 는 t니까 이 t 값들을 걸어주라는 거죠. 걸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는 의미가 없는 게 얘가 파이잖아요. 그럼 2분의 2파이예요. 이게 잘해봐야 2분의 2파이고 2분의 3파이들은 이런 데 걸리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이러면 교점이 나오나? 안 나오죠. 이게 교점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의미를 갖는 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0,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까지가 이 걸어주는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얘하고 얘도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도 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x의 범위를 정수 파이에서 그 다음 정수 파이까지로 잡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이면 그 다음 정수 파이까지는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등호의 정의역의 양 끝이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 구멍을 뚫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를 걸어봐야 거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쑥 지나가고 나면 교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작 의미가 있는 숫자는 3개.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3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n에다가 0을 넣고 여기를 봤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실근이라고 하는 이 근은 x 값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인 x축에서 나오는 교점 3개를 실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 3개가 이게 대칭 모양이다 보니 간격이 똑같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이해돼요? 그러면 이 세 x값의 합은 요 가운데 녀석을 3번 더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2분의 파이를 3번 더한 거죠. 그래서 그 세 실근의 합이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n에다가 이건 이제 n이 0일 때고 n에다가 내가 1을 넣었다 라고 하면 내가 관찰할 구간이 어디냐면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예요.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여기죠.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0,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과 만나는 3개의 교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3개의 합은 얼마냐면 요 가운데가 2분의 3파이니까요. 2분의 3파이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근의 합이 2분의 9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대로 쭉 진행을 시킨다고 하면 이 세 근의 합이 2분의 51파이가 되도록 하는 애는 어디냐라는 건데, 그러면 그 합이 2분의 51파이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3을 했는데 얼마를 곱하기 3 하면 51파이가 되느냐죠. 2분의 얼마예요? 17파이잖아요. 2분의 17파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뭐 올라가는 길이건 내려가는 길이건 간에 여기에 2분의 17파이가 있고 거기에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0이 걸리면서 얘랑 요 세 개를 더하면 2분의 51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n이 얼마겠냐고. 그때의 n이. 그러면 뭘 보시면 돼요? 2분의 3이라는 애가 파이부터 2파이에 이게 맞지. 파이와 2파이의 정가운데 있는 애잖아. 그러면 2분의 17은 몇 파이와 몇 파이의 정가운데 있는 애일까? 얘가 8.5잖아요. 그러니까 8과 9의 정가운데 있는 애겠죠. 그래서 n이 8이라고. (8과 9의 정가운데). 됐나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12번이 뭐 그나마 레벨 2스러운 문제?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요거 판별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자, 실력 완성으로 한번 가봅시다요.
0에서 4까지가 정의역인 a 코사인 2분의 파이 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하고 2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일 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는 그래프를 좀만 잘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감각이 전혀 없고 사실상 삼각함수의 그래프 연습을 안 한 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텐데, 예, 그래프 연습 좀 많이 해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a 코사인 2분의 파이 x 더하기 a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다시 말하면 a로 묶인 코사인 2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 플러스 1을 먼저 그려. 더하기 1이니까 진동 중심이 1로 올라갔겠죠. 예. (1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코사인 x를 시작하니까 이 최초의 0의 값은 2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2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한 주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주기가 될 거예요. 그 한 주기가 얼마냐? 4예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다 4 집어넣었을 때 자신의 주기니까 여기가 4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딱 정의역을 0에서 4까지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진짜로 요 한 주기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그린 다음에 이 아이를 x축 위아래로 딱 잡고 쫙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물론 a가 작아지면 누르는 거겠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닿았던 이 0이 x축 밑으로 내려올 일은 없어. 왜냐하면 잡아째는 기준점이 x축이라고. 실수배라는 건. 그러니까 0은 a배를 해도 0이라고. 다만 1이라는 애가 a배를 하면 a가 되는 거고 2라는 애가 a배를 하면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그린 겁니다. 저 fx를. 그 y는 fx와 y는 2a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요 높이네요.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달라는 얘기고 여기서 싹 접하고 여기서 싹 접하는 애가 되겠죠. 이 그래프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할 순간이 온 거죠. 이렇게요. 보시면 이거 다 점대칭이에요. 이 점 중심으로 얘랑 서로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둘러싸였는데 요 부분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정확히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잘라다가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윗부분의 넓이는 요만큼 이 4개의 블럭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이가 8이라면 하나당 2씩의 넓이를 가지고 있을 텐데 1씩의 넓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게 1, 2, 3, 4 가로 길이가 1이다 보니 세로 길이가 2여야만 넓이가 한 블럭당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와서 밝혀지는 사실인데 A는 2였던 겁니다. A는 2. 그래서 A에 2 쓰시면 되고요. 다시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요만큼을 묻는 거죠. 요만큼. 그럼 여기 한 블럭 있으니까 이 넓이는 2고 얘랑 합친 게 다시 2가 될 테니 그 두 블럭 합친 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6이라고. 요거는 할만하죠. 오히려 그지? 좀 전에 풀었던 기본 연습보다 여기까지가 조금 더 할만할 거야, 그지? 얘들아, 여기 봐봐. 앞으로도 이런 문제 종종 만날 텐데 삼각함수는 각변환이란 게 있지. 각변환. 근데 잘해봐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니네 레벨에서 탄젠트를 탄젠트 분의 1로 바꾸어서 문제를 내봤자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내요. 탄젠트 변화는. 그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각변환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통박을 굴려봤을 때 우리 이런 문제를 봐봐요. 여기 사인 제곱 보여요? 사인 제곱. 그리고 여기 사인 1차 보이죠? 사인 1차 그리고 상수항이에요. 이거 우리가 맨날 풀던 사인 제곱 얼마에 뭐 2 사인 세타에 더하기 5 뭐 이딴 식으로 있으면 사인 세타 t로 치환해가지고 2차 함수 만들어서 푸는 그 문제 있잖아. 그 문제일 거라는 거야, 얘가. 얘가 당연히 그 문제일 건데 문제는 여기하고 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네? 각이 달라.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뭐 10분의 11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이게 각이 달라 보이게 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각이 달라 보이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각인데 뭔가 2분의 파이 플러스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나 뭐 이딴 짓을 해가지고 달라 보이게 만든 거다. 그 증거가 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마이너스가 걸렸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게 사인 제곱인 것도 하나의 힌트인데, 그러면 이 10분의 11파이 마이너스 x와 x 마이너스 5분의 3파이 중 하나를 기준으로 잡자 이거야. 이게 귀찮으니까 x 마이너스 5분의 3파이를 내가 세타라고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세타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서 1차 사인 1차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사인 제곱은 언제든지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가능한 애를 건드린다는 거지. 변화 가능한 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각을 갖는 코사인 제곱이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코사인 제곱을 내가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딱 얘랑 맞물려서 치환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고. 그 예상을 가지고 이 각을 한번 쳐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11파이는 파이 조금 넘은 거잖아. 그지? 그걸 한번 2분의 파이로 땡겨봐. 이렇게. 2분의 파이. 그러면 얼마가 날아가는 거예요? 10분의 11파이는 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2분의 파이를 하나 더 떼주면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남네, 그죠? 그럼 이거 통분하면 얼마예요? 10분의 6파이, 맞아요? 10분의 6파이 약분하면 5분의 3파이, 맞잖아요. 이렇게. 그럼 딱 얘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긴 했지만 상관없어요. 왜냐?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코사인 제곱 5분의 3파이 마이너스 x라고 그냥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2분의 파이의 홀수배 더하기 세타 이렇게. 근데 얘랑 또 방향이 반대인데요. 부호가 반대인데요. 상관 있나? 코사인이 우함수인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더군다나 제곱까지 했다면 이렇게 얘를 x-5분의 3파이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x랑 코사인 x랑 같은 거니까요. 자, 이 과정까지를 잘 따라와 줬다면 이걸 진짜로 뭐 해보다 보니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를 파악하고 요 모양으로 얘를 바꿔야만 되겠다. 그러려면 코사인 제곱이겠구나 라는 예상하에 바꿔야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바꾸는데 성공을 하면 fx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k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k가 되면 그제서야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k 플러스 1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푸는 문제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흔히 푸는 문제. 이것도 결국 치환을 하겠죠. 이것도 치환을 할 텐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 x의 변형에 따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내가 얘를 사인 세타를 딱 t로 치환을 했을 때 이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를 가질까?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사인 세타 즉 y는 사인 x-5분의 3파이를 그려야 되는데요. 그리죠. 예, 여기가 원래 0에서 출발할 애를 5분의 3파이에서 출발을 시켜서 요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때 나한테 주어진 범위가 0에서 2분의 5파이까지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범위를 2분의 5파이가 넘을까 못 넘을까 라는 거예요. 넘을까 못 넘을까. 예. 그래야 얘가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이 다 생기니까. 근데 해보시면 넘습니다. 얘가요 여기가 5분의 3파이죠. 이게 평행이동으로 5분의 3파이만큼 밀린 거니까. 그럼 5분의 3파이에다 2파이 자기 주기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3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13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바는 5분의 13파이가 더 커, 2분의 5파이가 더 커예요. 근데 이거 통분해보면 10분의 26파이죠. 이거 통분해보면 10분의 25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분의 26이고 여기가 10분의 25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차이죠. 그 말은 2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면 여기가 내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 안 한 사람이 태반일 텐데 원칙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고 했든 안 했든 결과는 뭐냐면 t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확정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 i를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근데 k 때문에 못 그리죠? 상관없어요. k 때문에 못 그리긴 하는데 얘가 대칭축이 얼마냐면 이걸 이제 t축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대칭축이 얼마냐면 2분의 1이거든요. 대칭축이 2분의 1임을 감안할 때 이 위로 블록의 그래프의 최소값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 왜냐면 꼭지점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 최소값이 0이라고 저기 해놨잖아. 최소값이 0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애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K값이 오히려 결정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K는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K는 1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알파에서 최대값 m을 갖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냐면 t가 2분의 1일 때 t가 2분의 1일 때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5, 4분의 5 더하기 1, 4분의 9죠. 4분의 9. 요 최대값은
4분의 9인데, 이렇게 4분의 9인데, 중요한 건, 알파를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알파는 x 값이에요. t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t가 2분의 1 되게 하는이 필요한 거야. 2분의 1 되게 필요하는.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이 나오는 거죠. 이거 다른 건 다 고정이에요. 잘 보세요. x 이퀄 베타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야? t가 마이너스 1 되는 게 최소값이잖아. t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예. 요 놈의 x값을 찾으면 요거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k 고정, m 고정, 베타 고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안 결정되는 게 알파 값밖에 없는데 그 알파 값은 여기 2분의 1을 만드는 요 값하고 요 값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알파인데 최소값이니까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 여기에 가까운 애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5분의 3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하면 되겠죠. 그럼 사인값 2분의 1 되니까. 나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듣고 있는 거냐? 네.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고민했다.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를 고민했다와 어느 정도의 알아들 수 있는 기초 지식은 갖고 있다를 전제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 거기서 뭐 특수각되는 값 정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10분의 26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면 나온다 이거. 그죠? 90도니까 요 각도가. 요런 식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나 이거 어떡하니? 나 지금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 채연이는 벌써 잠들었는데. 자, 자기가 고민해봤고 궁금하면 들리겠죠. 해봅시다. 여기서 진짜 고마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연수라는 단어예요. 자연수. 저거 없었으면 없었으면이 아니라 이게 정수 이래버렸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래로도 빠져서. 근데 이거는 요 B가 자연수다 보니까 위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만. B에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고 B가 자연수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인 그래프는 올라가기만 합니다. Y축 방향으로. 그럴 때 Y는 1, Y는 3, Y는 5와 만나는 뭐가? 이 사인 그래프가 세 선이 있는데 1, 3, 5래요. 1, 3, 5. 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PQR이라 할 때 그 PQR의 개수니까 뭐 당연히 0개 포함한 자연수겠죠. 0개 포함한 자연수일 때 요 합이 3이 되도록. 근데 혹시나 뭐 3개 더 했으니까 111 되는 거 있지 않을까? 이딴 식의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프를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시면 111이 나올 수도 있죠. 거기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012, 210 이런 식이 되는 걸 겁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사례를. 자, 보시면 뭘 먼저 준비해 두는 게 낫냐면 이랬다가는 움직이질 못하겠지?
네, 이렇게 1, 3, 5를 먼저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1, 3, 5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은 B를 기준으로 셌던데 제 생각에는 A를 기준으로 세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A는 1, 2, 3, 4, 5, 6, 7, 8 하면 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서 째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로. 예. 한 배, 한 배. 그럼 가만히 있고 두 배, 두 배. 그럼 이렇게 세 배, 세 배, 네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째는 거거든. 예. 그랬을 때 그리고 B는 이제 최소 1이니까 그 진동의 중심을 여기로 이렇게 가져갈 때 자기 주기가 0에서 2파이. 근데 0, 2파이 다 불포함. 0, 2파이 다 불포함이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A가 1이고 B가 1이라면 A가 1이고 B가 1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동그라미. 이게 2파이가 돼요. 이렇게 사인이. A가 1이고 B가 1이면 sin x 더하기 1이잖아요. 제가 지금 sin x 더하기 1을 자기 주기 범위에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불포함, 여기 불포함이기 때문에 y는 1, y는 3, y는 5와 만나는 총 개수가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빵빵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3이 안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개수를 세 나가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A가 1인 순간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도 교점을 3개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A가 1인 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A가 2일 때 이렇게 이 잡아째는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갔어요. 그럼 A가 2일 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가 2고 B가 1일 때 이게 이제 두 개를 잘 병합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B는 제일 작은 숫자가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2배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스치고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끝이죠. 네, 하나, 둘. 그러면 1, 1, 0 하니까 안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한 칸을 올려보는 거예요. 거기서. 요건 안 되고 B는 2로 올려보자. 라고 하면 2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지나갔다가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애가 나오는데 그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이 되니까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래서 B equal 3을 해봤더니 여기 3에서 올라가서 여기를 딱 스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둘. 그리고 밑으로 스치는 거야. 이렇게.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오, 111로 3이 되네. 라고요. 그래서 지금 A 2일 때 B는 3. 요게 하나가 찾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아래쪽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둘, 둘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4개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A는 2일 때는 이게 답니다. 그 다음 A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세봤어요. 아씨, 난 얘들 데리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쩌지?
잘해보자. 진짜 잘해보자. 이게 A가 3이거든요. 위아래로 3씩 늘려놓으네. 그럼 이제 A, Y, B를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지금 당장에 B는 1일 때부터 돼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만나는 게. 하나 더 올리면 어떨까? B는 2.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돼서 안 되죠. 예.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올려볼까요? 하나 더 올려보면 이게 이제 최악일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요렇게 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위로.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안 만나고 하나, 둘, 셋 이러면 셋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도 그런 애가 있었고 위로 올라가도 그런 애가 있는데 야 이러면은 얘랑 만나는 개수가 결국 몇 개냐의 문제가 되니까 이게 두 개만 유지돼 준다면 계속 올라가도 되겠네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B가 5일 때, B가 6일 때 이렇게 해보면 하나, 둘, 셋 해서 B가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 1일 때 됐고 5일 때, 6일 때 요 건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B가 1일 때, B가 5일 때, B가 6일 때 이렇게 죽을 것 같죠? 여기서 여기서 더 어떻게 싶은데 그게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 늘 오예. 요쯤이면 됐나? 오케이. 아니네. 이거 A가 4로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도 1, 2, 3 같이 놨다가는 이게 폭이 올라가는 높이가 4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난리가 납니다, 이게. 예. 그 올려도 계속 한 3개 이상은, 그러니까 4개 이상은 당연한 거라서, 예, 이거는 이쪽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만나는 교점으로는 하나, 둘, 셋, 넷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아예 올라가서 피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만 교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것만 피하면 3개가 돼요. 그것만 피하면. 그러니까 이 B는 이렇게 올려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만 딱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주면 하나, 둘, 셋이 되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접하는 순간 밖에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B 값은 얼마냐면 7이 되죠. B 값 7. 이렇게 말하면 A가 4일 때 B 값은 7이어야 된다. A가 5일 때 B 값은 8이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A가 6일 때 B 값은 9여야 된다. 이렇게요. 더더더더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를 계속 3씩 내면 그 3 차이 때문에 얘가 내려오면서 둘에서 만나고 접하고 만나고가 계속 3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것만 제일 어려웠고 그 이후부터는 한 개씩의 조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 이퀄 9가 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쌍. 휴, 말은 이렇게 쉽게 한다만 나도 오래 걸렸어. 원래 이런 거 찾을 때 오래 걸려요. 이거는 평상시 잘 안 하던 행동인데 하는 거 좀 보여줄게요. 뭐냐면 일단 fx가 있어야 뭐 fx-2도 하는 거니까 fx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그리는 상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주기가 4. 근데 딱 주기까지 그리래. 그러면 요렇게 생기겠죠. 예, 제가 굉장히 작게 그리는 이유를 알겠죠. 얘가 실질적으로 범위가 거의 20까지 가야 돼서 예, 이런 게 5덩어리 더 있어야 돼서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맨날 여기다 써놓고 승희랑 채은이는 맨날 거기 앉으니까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돼. 이거 뭐야? 우함수 y축 대칭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까지 일단 그려졌다고 한다면 y축 대칭으로 반대편이 그려져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까지요. 그러면 이 그림의 완성은 지금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가 완성이 됐는데 얘가 하필이면 그 옆에다가 딱 뭐라고 써놨냐면 주기가 8이다 라고 써놨어요. 주기가 8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죠. 그러면 저 그림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그리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8주기니까 여기가 12가 되고요. 다음 8주기를 하나만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딱 20. 관찰은 0에서부터 20까지만. 그런 다음에 이게 내가 잘 안 하던 짓이라는 게 무슨 짓이냐면 이거 방정식이래잖아요. 방정식인데 우리 늘 그렇듯이 방정식을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식으로 풀어라가 아니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는 건데 그때 이 절대값을 치기 전 상황, 이 절대값을 치기 전 상황에 두 함수의 합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중에 이과들은 미적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미적분에서는 두 함수의 합의 계형을 그리는 건 아주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인데 이제 더더 나가면 두 함수의 차, 두 함수의 곱, 두 함수의 나누기까지 그리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요령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걸 해야 되는 문제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그러하다라는 지금부터 이제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너희는 거의 할 일이 없어. 두 함수를 더하는 일은. 하는 일이 없는데 지금과 같을 때는 시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특징상. 무슨 특징이냐면 저기 있는 그래프 그대로를 오른쪽 두 칸으로 밀어 더하래잖아. 오른쪽 두 칸 더해서 밀으라는데 그 그림이 너무 명확해요. 왜? 얘가 2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두 칸 밀잖아요. 그걸 나이가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점선으로 파란색으로 하면 되나 그냥?
파란색으로 그려도 되겠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러면서 끝나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밀면. 그러니까 이게 각 구간마다 이 간격 2짜리 구간마다 벌어지는 일이 아주 일정하다는 거야. 같은 그래프 두 개가 겹쳤거나 아니면 X축 대칭인 두 그래프가 서로 벌어졌거나. 그러면은 이것의 합 그래프는 아주 심플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두 그래프를 더해버리잖아요. 더해버리면 지 높이의 전부 다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모든 높이가 다 2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X축 대칭인 두 개의 높이는 뻔하게도 이게 플러스 0.7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0.7이야. 이게 플러스 0.8이야. 이건 마이너스 0.8이야. 이런 식의 거야. 더하면 0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는 아래쪽으로 2배, 다시 0, 위쪽으로 2배, 다시 0, 아래쪽으로 2배, 다시 0, 위쪽으로 2배, 다시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개를 더한다라는 그 행위의 개형을 해볼 만하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값을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뭐 하자는 얘기야? 접어 올리자는 얘기잖아. X축 아랫부분을.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갔던 애 마저 다시 접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요 아이도 접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으면 원래 사인의 최고 높이는 1이었는데 그걸 2배 했으니 여기 있는 요 라인이 2의 라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2라는 높이가 쫙 되면서 모든 근이라 함은 y는 2와 이 초록색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0과 2의 가운데니까 1이고요. 이 자리는 4와 5의 가운데니까 4와 6의 가운데니까 5가 되고요. 뻔하게도 이 자리는 9가 될 거고요. 이 자리는 13이 될 거고요. 이 자리는 17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차 4짜리 등차 수열 5개의 합. 중항만 5개. 9, 5, 45죠. 수열 아니 그러니까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할 때 언제나 쓸 수 있는 거야. 수열 파트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그냥 등차의 관계, 그러니까 같은 간격을 가진 모든 수를 더할 때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가운데 수가 항의 개수만큼. 9, 5, 45. 뭐 이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